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었은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brother. 예, 기업은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주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오늘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입니다. 12월 특집 함께하고 계신데요. 예, 주제가 이제 2021년은 이미 시작됐다입니다. 예, 취준생 입장에서 이 주제가 어떻게 들릴까요, 이게? 죄송한데 취준생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릴까요? 2021년 다시 시작됐다. 네. 뭔가 좀 설레고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공채가 가뭄이었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는 조금 큰 기업, 대기업 공채들도 많이 뜰 것 같다는 예상에 올해는 진짜 취뽀할 수 있지 않을까. 설레요. 그래요. 오히려 또 설레요. 네. 올 한 해가 갔다 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오는구나. 설렌다. 네. 이런 기분이 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강 선생님은 이제 한 해 마무리를 언제 하시는 건가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는 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취업준비생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쉬거나 아니면 자기 정비를 하기 때문에 딱 그 주나 그 전후에 가지고 한 2, 3일 정도 저 역시도 강제적으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한 해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한 해 마무리를? 저는 뭐 주말과 한 해가 마무리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항상 뭐 똑같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예. 맨날 바쁘. 예. 취업이 이미 돼 있어서 그런가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자, 남은 한 해 끝까지 열심히 달리면서 새로운 해에는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취준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 선생님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볼까요? 이름 유혜진, 학력 충남 소재 4년제 졸업 예정.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생산 시스템 전공. 나이 25세. 지원 기업 현대모비스 조향 설계. 향후 지원 기업 자동차 관련 기업 설계 직무. 경험 경력. 전체 학점 3.72, 전공 학점 3.76. 자작 자동차 대회 3회 입상. 일반 기계기사 실기 준비 중. 고민은 자작 자동차 경진대회 준비 과정을 자소서에 잘 녹여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자소서는 관련 기업 재직자에게 첨삭도 받은 건데 광탈해버려서 멘탈 수습이 잘 안 됩니다. 네, 이번 하반기 현대모비스에 지원했던 유혜진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전공과 그 다음에 자동차 대회 3회 입상 등등 이 기계 쪽 관련돼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이고 또 조향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관되게 경험을 좀 준비해 왔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취업이라는 게 참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노력했다라고 해서 나한테 다 기회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뭐 이번 한 번 지원을 해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거라면 뭐 여러 번 또 관련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뭐 이제 기업의 수준을 좀 더 폭넓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들한테 낮춰서 지원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지원을 하면서 그 꼭 대기업뿐만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라든지 관련된 기업에 같이 지원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곳에서 좀 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면서 계속 직무 역량을 쌓아주시고 계속 또 이런 모비스라든지 관련된 기업에 지원을 함께 하시는 것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쌤, 이 혜진 학생은 재직자한테도 자소서 첨삭을 받았어요. 그런데 광탈을 했단 말이죠? 재직자 찬스가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재직자 찬스를 활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합격한다고 한다면 다 재직자 찬스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직자의 의견이 반영됐다라는 거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뼈대 자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현직자의 조언이 뭐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현직자도 죄송하지만 현직자 나름인 게 보통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분들은 한 8년 차 전후의 어떤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직자인데 뭐 작년에 입사했던 선배한테 가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받았던 그러한 조언들을 적용한다. 물론 이제 현직자가 그래도 아무래도 뭔가 알고는 있겠지만은 과연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컨트롤한 자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혜진 학생이 지원한 현대모비스의 자소서 문항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목이 3개니까 깔끔하네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본인이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해당 직무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서 조직에 어떤 기여를 하는 직무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그럼 해당 역할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시고 그러한 역량을 꾸준하게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강조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2번과 상무원에서 직무 수행 능력 외에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강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1번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시고요. 2번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다른 이제 항목에 맞춰서 강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사례.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어쨌든 뼈대는 책임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입사했을 때 우리 지원자가 어려운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완수하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항목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통과 협업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현대차 그룹의 인지상과는 연결이 된 질문입니다. 공동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 노력했던 경험, 팀워크 경험인 거잖아요. 자발적 기여와 긍정적인 마인드, 즉 나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팀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타인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2번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사례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예,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실까요?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본인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발휘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요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느낌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요. 3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받았다. 두 가지씩 문단이거든요. 일단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인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했다라는 중요한 지표를 반영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글을 읽으면서 괜찮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방법이 제시된 건 좋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악착같이 주어진 걸 해낼 수 있는 책임감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참가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표현들인데 상황 설명이 상대적으로는 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이걸 더 줄여야 뒤에 생각과 행동을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락부터가 이제 메인이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근본 원인 분석이 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팀원 함께 모여서 팀원이 함께 모여 원인 분석을 위해 관련 도면을 밤낮으로 재검토했다. 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팀원과 함께라는 건 좋지만 자기소개서는 내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강조해야 되는데 팀원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팀원이 했다라는 것인지 본인이 했다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주어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가 돼줘야 됩니다. 자, 그 결과부터 해가지고 세 번째 유니버셜 조인트 사이의 갭이 설계 공차 역보다 더 좁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까지가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이 결과를 조금만 더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국 본인이 이제 갭만큼의 두께를 가진 원형 링을 삽입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원인 분석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 줘야 되고 이 부분에서 없는 힘까지 발휘했다라는 부분, 즉 몰랐던 지식을 좀 더 배우거나 몰랐던 기술을 좀 더 배우거나 어떤 컴플렉스를 극복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노력했다라는 거, 그걸 좀 강조해줬다면 무게중심 자체가 좀 더 책임감 쪽으로 쏠리면서 우리 지원자가 악착같이 해내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요. 언짢아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예, 언짢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부르는 노래에 더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언짢아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다스베이더 말 그대로 자소서를 다시 쓰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미 씨가 혜진 학생이 쓴 답변 어떻게 보셨나요? 강쌤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너무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고칠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네, 항상 저희가 뭐 봤을 때는요, 완벽해요. 저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소서 보면은, 근데 강쌤이 얘기하면은 맞네, 이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공식 첫 번째 평가 의도 파악하기. 세미 씨, 이번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책임감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이 문항을 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맞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걸 강조해야 되고, 다만 이제 책임감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을 수는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어쨌든 책임감이라는 게 좀 깔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의도를 파악했다면은 다음은 이제 소제목이겠죠. 예, 강 선생님이 우리 혜진 학생이 쓴 소제목이 어떤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하우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가 나중에 입사해서 어려운 역할이 주어진다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겠구나, 그런 게 유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소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게 만약에 소제목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노하우인 거잖아요. 노하우라는 것은 어떤 키워드의 노하우이냐, 이게 이제 강조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얻었느냐가 두 가지씩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즉 급할수록 돌아가라가 노하우였기 때문에 그럼 다음 문장, 두 가지씩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 즉 책임감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지원자는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소제목과 두 가지씩을 쓰는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이 항목에서 책임감이라는 지금 키워드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쓰고 그 뒤에 문장에 촉박한 마감 시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으면, 이렇게 썼으면 참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자, 그럼 이제 또 예. 좋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소제목을 만들어 보셔야겠죠? 일단 선생님이 좀 많은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거의 뭐 정답이 나왔다고 봐도 됩니다. 맞아요. 선생님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뭐 선생님을 뛰어넘는 그런 소제목을 좀 배우는 학생으로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쓰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 쓰신 거예요? 거의 다 썼습니다. 예. 저는 좀만 있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근데 꼭 책임감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 키워드가 들어가면 들어가요. 들어가면 더 좋은데 안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조급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의지. 그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아예 빼신 거네요. 비슷한 최종, 내용이긴 예. 한데.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세미 씨는 틀렸으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쓰시면은 여러분들 붙습니다. 예, 정답 나갑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내가 은상을 받은 것처럼. 만족하세요? 예. 만족하세요? 이게 어떤 그 자신감이 좀 표현도 되고, 예, 그 안에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신감은 높게 사는데 예. 뒤에 이미 은상을 수상받았다라는 두 가지 문단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에요. 수제목이 좀 중복이 좀 있어야 되지 안 되나? 아니 돼요? 되는데 예. 근데 바로 뒤에 문장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평가자가 원하는 건 성과보다도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던 노하우나 어떤 행동 노력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제 거 따라 쓰면 안 됩니다. 예.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두 분이 이번에는
둘 다 괜찮았던 것 같고요. 둘 다 그래요? 괜찮았고요. 예. 근데 조금 더 좋았던 거는 생기십니까? 상처 안 받습니다. 얘기해 주셔도. 이번에는 제가 성준 씨를 뭐 한 번 한 번 이렇게 안 주셔도 됩니다. 진짜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평가받고 싶은 거지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성준 씨가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일단은 소제목은 좀 더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임팩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딱 봤을 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조금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평가적으로 하고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냈구나라는 걸 어필하면서 네, 한 맞아요. 거니까 괜찮고요. 아까 세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족반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데 좀 길어요. 그래서 앞에 조급한 상황이라는 건 빼버리시면 될 것 같고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의지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어쨌든 키워드가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앞서 혜진 학생이 자작 자동차 대회를 준비한 과정을 자소서에 잘 담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로 잘 표현했을까요? 일단 자작 자동차 대회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다음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향후 입사하게 됐을 때 내가 좀 더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서 그걸 강조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원인 분석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도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더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발견 이후에 이 갭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원형 링을 삽입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떠한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담았다면 책임감과 없는 힘뿐만 아니라 좀 더 이 친구가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인시켜라인데요. 혜진 학생의 자소서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됐을까요? 일단은 10점 만점에 한 7점에서 한 7.5?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다만 이제 상황 설명이 좀 길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자작자동차 제작 후 시운전을 통해서부터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까지가 사실 상황 설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나름 그래도 좀 글자가 많이 정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분명히 뭐 각인의 측면, 즉 가독성적인 측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혜진 친구 같은 초보 취준생들은 기껏해야 뭐 선배들의 합격 자소서나 아니면 재직자들의 조언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게 계속 물어보기도 부담되거든요. 맞아요. 혹시 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는 없을까요? 일단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취업과 관련된 센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는 경력개발센터가 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무료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때도 이제 박람회라든지 최근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뭐 온라인 채용 박람회에서 뭐 온라인 컨설팅이나 온라인 자소 첨삭을 무료로 또 진행도 해주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너무 점검을 받거나 외부의 의견을 많이 받다 보면은 내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가장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격 자소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건구나라고 해가지고 따라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경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순수한 자소서는 투박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에요. 근데 너무 때가 많이 묻은 자소서는 약간 기계적이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호감이 안 가는 자소서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은 노래를 되게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너무 기교를 부린다 해서 또 감점을 주고 맞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노래를 부르면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또 갈구고 그냥 굉장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그 인간미 한 스푼을 담아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쉬는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주마인데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에 좀 민망한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을 우리 세미 씨가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첨삭을 친구랑 약간 부모님한테 오히려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미 한 스푼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부모님한테 첨삭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부모님이 읽었을 때도 뭐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소서다. 그러면은 괜찮은 자소서라고 네. 예, 강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 전문가가 아닌 예. 친구들에게.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만 예. 주의사항을 좀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표현을 다 못했던 것 같은데 네. 부모님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된다. 너무 좋은 자소서인데 네. 근데 부모님은 자기 자식에게 쓴 글은 또 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아,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뭐랄까 너무 따뜻하게만 또 이렇게 해주실 수도 너무 잘 있어서 썼다. 그래서 합격이다. 그 부모님의 성향을 좀 고려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워낙 이제 또 이렇게 하는 네네네. 편인지 아니면 또 엄격하신 편인지 또 그런 걸 맞춰가지고 또 그런 것들은 또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잘못된 자소서는 많이 보면은 오히려 안 좋죠. 안 보는 것보다 못한 거죠. 예. 예. 그리고 합격 자소서인데 안 좋아.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소서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자소서 진짜 잘 써야 되는 거냐, 쓰기가 싫다. 왜? 아니 합격 자소서 봤는데 나보다 못 쓴 것 같다. 근데 그게 맞거든. 그런 자소서가 훨씬 생각 많아요. 못하네요. 네, 그래서 자소서 때문에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합격 자소서를 너무 맹신할 수는 없다. 저는 합격 자소서만 찾아봤거든요. 잘 쓴 자소서를 찾아봐야 되는. 그러면 괜히 그게 내가 아니어도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합격 자소서도. 아니 합격했으니까 잘 썼겠구나 하고 맹신 좀 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주의해서. 예. 그게 합격은 했지만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맞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뭐든지. 예. 네, 다시 쓰는 자소서 다스 3법칙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젠 진짜로 자소서를 다시 한번 써봐야겠죠. 강 선생님 뽑은 광탈의 원흉 혜진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GEP만큼의 두께를 가진 원형링을 삽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저와 세미 씨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뼈대는 유지하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네. 더 내용을 보완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아이고 오늘 갈 수 있겠어요 이거? 됐습니다. 됐어요?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보여주시죠. 결국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갯만큼의 두께를 가진 원형링을 삽입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어렵게 참가한 대회에서 은상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괜찮나? 제가 쓴 거는 이게 제 생각엔 일단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실패를 쓸지 시행착오를 쓸지 시도를 쓸지 이 단어가 그거는 고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요? 저는 약간 앞에 조금 좀 감동 먹은 게 이제 여러 번의 시도 끝에라는 네, 표현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답을 들어봐야겠지만 예, 다시 이제 제 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답을 들어봐야 돼요. 결국 JP만큼의 두께를 가진 원형립을 삽입하여 처음 시도해 보는 거지만 처음 시도해서 많이 두려웠지만 문제를 해결해내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일단은 방향은 맞춘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이 좀 아쉽거든요. 네. 한번 찍어주시죠. 이 처음 시도했지만이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안 해봤던 걸 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 어려웠을 것인데 해냈구나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없는 힘을 발휘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어떠한 책이나 전문가의 조언, 어떠한 영상, 어떠한 사례 등을 참고하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삽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없는 힘을 좀 더 발휘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거였거든요. 시행착오라는 그것 때문에 표현도 사실 뭐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행착오라는 건 여러 번 뭔가를 시도했다는 뜻이구나. 분명히 뭔가 시도해보면서 방법을 찾아냈구나. 그런 부분들을 암시했기 때문에 역시나 방향은 잘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하면서 이런 것들을 처음 시도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법론에 대한 것들만 보완하시면 문장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괜찮네. 오늘은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예? 카운팅을 제가 카운팅을 하고 예.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번 적고
한 4번 줬고 한두 번? 저기다 축적해가지고 그때 회식비 모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요? 다 줬네요, 저는. 오늘 제가 한번 인정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카운팅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하이파이브.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이 자소서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진짜 뭐 처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가지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진짜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한 거예요. 근데 좀 자소서에 조금 굳이 거짓말로 여러 번을 도전했지만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는 도움이 될까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여러 번 했을 때 내가 여러 번을 실패했던 거를 내가 성공을 했구나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어서 괜히 여러 번 안 해봤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한다는 게 도움이 일단 되나요?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시도했다라고 하면 무려 50여 회의 시도 끝에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면접관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걸 50번이나 할 정도로 문제 원인 파악을 왜 못했던 거냐? 또 이런 식으로 챌린지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억지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억지로 거짓말을 했고요. 예.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안 해봤는데 여러 번이라는 단어를 쓰길래. 근데 이제 자소서를 아니 지금 보면은 서로 윈윈하면 좋은 건데 왜 아니, 거짓말을 해요? 아니요, 자소서에 이분이 한 2-3번 정도 시도를 했어요. 막 모터도 바뀌어 껴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다가 뭐 이 갭 거기에 뭐야 조인트? 예. 원형 링을 딱 삽입하니까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여러 번의 시도가 그분은 이제 빙의가 되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현대모비스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유해진 학생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 얘기해 주실까요? 그 앞부분에서 현직자에게 점검을 받았다 등등등 뭐 열심히 노력한 거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만 그 주관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정말 중심이 잡혀야 누군가의 조언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의 조언은 때로는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고민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아요. 주관. 뭐 해주실 말 있을까요?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자소뿐만이 아니라 주관을 갖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쓸 거야라는 마음이 있고, 근데 한번 먼저 재직하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예. 그래서 들었을 때, 나랑 생각이 비슷했네. 혹은 이런 것까지 내가 생각 못했던 게 있었네. 뭐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은 그냥 무조건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깨달음을 얻는 정도. 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 공식 평가 의도로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